자, 화학 파트 문제풀이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화학 파트는 68쪽 첫 번째 유형 1 주기율표. 제가 계속 강조를 해드렸었죠. 1번부터 20번까지는 좀 웬만하면 외우고 있는 게 좀 좋다. 그리고 단순히 원자 번호 순서대로 그냥 원소 기호만 외우는 게 아니고요. 요런 형태의 요런 걸 우리가 그 단주기율표라고 합니다. 짧을 단자, 즉 3족에서 12족을 이렇게 생략을 취하면서 1족부터 18족까지 쭉 배열하면 대단히 길게 나오겠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오리지널로 되어 있는 거를 장주기율표, 길장자를 써서 이처럼 3족에서 12족, 이걸 빼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이러한 것을 이제 단주기율표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통은 20번까지 하게 되면 4주기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위치를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배정이 되게 되는데요. 첫 번째 기억하실 거는 주기율표에서 족번호, 세로줄은 족이죠. 같은 종족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3에서 12를 제외하고 1의 자리 숫자만 놓고 보면 1, 2, 그 다음에 13이니까 3, 4, 5, 6, 7, 8. 이 숫자들이 의미하는 것은 그러니까 사실 의미라기보다는 연관이 돼 있다고 봐야 되겠죠. 각각의 원소가 바닥 상태의 원자일 때,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원자 상태일 때 가지는 제일 바깥쪽에 놓여진 전자들의 개수, 최외곽 전자 숫자를 의미합니다. 즉, 1족 원소들은 모두 제일 바깥쪽 껍질에 전자가 1개가 있다는 뜻이고요. 2족은 2개, 그 다음에 13족 3개, 차례대로 쭉 가서 18족은 8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최외곽 전자라는 말보다는 원자가 전자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원자가 전자 숫자로 얘기하게 되면은 1, 2, 3, 4, 5, 6, 7까지는 동일한데 18쪽은 에너지가 안정화가 되기 때문에 0으로 보통 많이 얘기합니다. 그거를 좀 주의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주기는 역시 바닥 상태의 원자일 때 가지고 있는 전자들이 놓여져 있는 그 위치를 궤도를 전자 껍질이라고 하는데요. 그 전자 껍질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전자가 배치되어 있는. 그래서 1주기라는 것은 전자 껍질이 하나만 있으면 된다. 그게 이제 K 껍질 또는 N은 1번 껍질. 그 다음에 2주기라는 것은 전자 껍질이 총 2개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3주기라는 것은 전자 껍질이 3개짜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자 번호 순서대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 다음에 위에서 아래로 이런 순으로 이제 쭉 배열이 됩니다. 외우셔야 되는 거는 왜 외워야 된다고 하느냐 하면 문제를 풀 때 본인이 알고서 접근하는 경우하고 그냥 일일이 그거를 대입하고 그때마다 이게 뭘까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여기가 이제 수소, 헬륨, A는 헬륨이네요. 그죠? 그 다음에 B는 여기 자리는 리튬, 그 다음 베릴륨 한 칸 띄어서 붕소, 탄소, 질소, C는 산소, 그 다음에 여기가 플로린, 그 다음에 네온, 그 다음에 나트륨, D는 마그네슘, 그 다음에 여기가 알루미늄, 규소, 인, 황, E가 염소, 그 다음에 아르곤, 그 다음 4주기에 1족, 2족이 칼륨, 칼슘 이런 정도까지가 20번까지의 배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부터 보죠. 원자과 전자수가 가장 큰 원소를 고르시오 되어 있습니다. 그죠? 원자과 전자수가 가장 큰 원소.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최외곽 전자로 보자면은 A가 8입니다만은 원자과 전자라고 하면은 18쪽이 0라고 했습니다. 0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그 다음으로 제일 높은 거는 가장 높은 거는 17쪽이 되겠죠. 그래서 2다. 원소 기호도 얘기하라 그러면은 이 부분에 해당하는 게 이제 염소가 됩니다. 그 다음 2번 금속 원소에 해당하는 거. 금속은 보통 1, 2족에 많이 배치가 됩니다. 물론
13쪽, 14쪽부터가 본격적으로 이제 비금속이 되는데요. 이제 요게 잘려지는 게, 물론 1쪽에 이제 수소는 제외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잘려서 이제 내려가는 형태가 되는데, 금속 원소에 일단 1쪽, 2쪽에서 수소를 제외하면은 전부 금속 원소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B하고 D가 금속 원소다. 그 다음에 이쪽 오른쪽이 비금속 원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원자가 전자수와 전자 껍질수의 합. 네, 좀 특이한 거죠. 자, B 한번 해볼까요? 1, 2니까 3입니다. 그죠? D는 2, 3, 5고요. C는 원자가 전자 6이죠. 6에 2니까 8. 그 다음에 얘는 E는 7 더하기 3이니까 10. A는 0 더하기 1이니까 1입니다. 그죠? 그래서 가장 작은 숫자는 A가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형 2번. 알칼리 금속과 할로젠 원소인데요. 알칼리 금속은 1쪽 원소 중에서 수소를 제외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표현된 거는 A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할로젠 원소는 17쪽 원소를 얘기합니다. 요것도 좀 약간 순서를 쪽 안에서 좀 기억하는 게 좋은데요. 일단 A는 H죠. 그래서 이제 알칼리 금속에 해당하는 게 B, 리튬, 그 다음 밑에 나트륨, D가 나트륨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가 칼륨, 그 정도까지 좀 알고 계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17쪽은 플로린부터 시작합니다. 9번이죠. 플로린, 그 다음 밑에 염소, 그 다음 그 밑에 브로민, 그 밑에 아이오딘, 이런 형태로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 알칼리 금속에 해당하는 원소를 고르시오. 자칫 착각해서 ABD라고 하면은 틀립니다. 요 수소는 금속이 아니죠. 비금속입니다. 그래서 1번의 답은 B와 D 이렇게 두 개가 되고요. 두 번째, 음이온이 되기 쉽고 일단 금속은 모두 양이온으로 변합니다. 따라서 음이온이 되기 쉽고라고 하는 것은 일단 비금속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 다음 실온에서 이원자 분자로 존재하는 원소를 고르시오. 이게 바로 이제 누구냐 하면은 이 안에서는 할로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C하고 E 이렇게 되고요. 근데 사실 17쪽만 이런 성향이 있는 건 아니고요. 15쪽, 16쪽 또 음이온이 되기 쉽고 상대적으로 실온에서 이원자 분자로 존재한다. 물론 할로젠이 가장 음이온이 되는 경향성이 가장 큽니다. 3번 반응성이 커서 산소와 쉽게 반응하여 산화물을 생성하는 원소를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죠. 요 경우에도 산소하고 쉽게 반응한다 라는 것은 공기 중에 산소하고 가장 쉽게 반응하는 건 대부분의 금속들입니다. 같은 금속이라도 예를 들어서 1쪽에서 12쪽까지가 이 전체가 다 금속이다. A를 제외하고 그렇게 얘기하면 왼쪽으로 갈수록 반응성이 큽니다. 금속성이. 또한 같은 족이면 아래로 갈수록 금속성이 큽니다. 그래서 주기율표상에서 왼쪽 아래로 갈수록 금속성이 크고요. 오른쪽 위로 갈수록 18쪽을 제외하고 오른쪽 위로 갈수록 비금속성이 크다. 뭐 보통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여기에서는 일단 산소와 쉽게 반응한다. 알칼리 금속을 얘기하는 거니까 B와 D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유제 1번 보시면은 요것만 좀 얘기하겠습니다. A는요, 리튬이죠. 알칼리 금속이고, B는 플로린, 비금속, 17쪽 할로젠입니다. 그 다음 C는 마그네슘이에요. 2족이고, D는, 아르곤입니다. 예, 요런 정도로 좀 기억을 하시면은, 빨리빨리 하시면 좀 편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유제 2번은 보시면, 전자 배치가 나와 있습니다. A는 안에 2개, 바깥에 3개. 이거 쉽게 하는 방법은요. 바로바로 나올 수 있도록 하면 좋은데 일단 총 전자수가 3개입니다. 그죠? 3번이란 뜻이에요. 원자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얘는 리튬을 얘기합니다. 최외각 전자 1개죠.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에는 총 개수가 2, 8, 7 이렇게 되니까 몇 번이죠? 2, 8, 7, 17번이죠. 17번이니까 염소를 의미합니다. 할로젠이고요. 그 다음 C는 안에 다 차있고 10개에 11되니까 나트륨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A하고 C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알칼리 금속이 되고요. B는 할로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9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9쪽.
69쪽에서는 제가 이제 좀 강조하려고 하는 게 먼저 2번 문제입니다. 2번 문제. 주기율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1번. 주기율표의 오른쪽에는 금속 원소들이 위치한다. 잘못됐죠? 왼쪽입니다. 2번. 주기율표의 가로줄은 주기, 세로줄은 조 바뀌었죠. 3번.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원소는 같은 가로줄에 위치한다.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동족인 원소는 같은 세로줄에 위치해야 되겠죠. 족에 위치해야 되니까. 4번. 현재 주기율표는 원소를 원자번호 순서로 배열한 것이다. 맞습니다. 예. 그 다음에 현재 주기율표는 1에서 18주기가 아니고 1에서 18족, 그 다음에 1에서 7주기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에서 라는 4가지 원자를 모형으로 나타낸 거고, 빨간색 입자는 양성자, 회색은 중성자, 파란색은 전자입니다. 자, 그러면 가부터 볼까요? 가는 양성자 하나에 중성자 하나네요. 양성자는 일단 원자 번호를 의미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 주의하셔야 될 점이, 가는 1번이니까 양성자가 하나 있으니까 1번이긴 한데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은 수소는 중성자가 없는 겁니다. 예, 양성자 하나만 있는 거죠. 이처럼 그러면 중성자가 하나 붙었다고 해서 그럼 얘가 번호가 달라지느냐? 그건 아니고 질량이 좀 큰 수소가 되는데 이런 관계를 우리가 동위원소라고 합니다. 참고로 양성자 하나와 중성자 하나가 원자 핵을 구성하고 있는 수소를 중수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는 중수소를 의미하고요. 나는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 전자 2개, 헬륨이 되겠네요. 그 다음 다는 3개, 4개, 3개. 어쨌든 원자 번호는 3번, 리튬이 되겠고요. 그 다음 라는 가와 마찬가지로 양성자가 하나니까 일단 수소입니다. 그런데 중성자 개수가 다르죠. 예, 가와 라가. 역시 가와 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위원소 관계입니다. 아까 가는 중수소라고 했죠. 라처럼 중성자가 2개짜리인 놈을 삼중수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기억, 가와라의 원자번호는 원자핵 속에 가지고 있는 양성자의 개수를 얘기하기 때문에 가와라는 질량은 다르지만 양성자 개수가 한 개 한 개로 동일하다. 예, 기억은 맞는 말이고요. 니은, 나는 2족 원소이다. 착각하면 안 되죠? 예, 2번은 18족에 해당합니다. 그죠? 그래서 니은 틀렸고요. 디귿, 다는 전기적으로 중성이다. 전기적으로 중성인 거는 양성자 개수와 전자 개수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성자는 신경 쓰실 필요 없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는 전부 전기적으로 중성 상태다. 그래서 답은 3번 기억 디귿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0쪽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0쪽. 70쪽에 5번 문제. 다음은 원소 ABC에 대한 설명과 주기율표의 일부를 나타낸 건데요. 이제 이런 형태의 시험 문제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 좀 보셔야 되는데, 이제 A는 가장 가벼운 원소이다. B는 원자과 전자수가 전자껍질수의 3배이다. 그럼 전자껍질수의 3배란 얘기는 만약에 1죽이면 13족에 해당해야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2죽이면은 16족에 해당해야 되는 거니까 B는 여기 다가 되겠네요. 그죠? 하나 정해지네요. 그 다음 C는 각 전자껍질에 존재하는 전자수가 같다. 각 전자껍질에 존재하는 전자수. 근데 여기서 하나 주의할 점. 1주기에는 전자가 2개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죠? 따라서 2주기에 2족이면 어떻게 되느냐? 안쪽 껍질에도 2개, 바깥쪽 껍질에도 2개가 되겠네요. 그래서 나는 C가 되겠고요. 그럼 제일 가벼운 원소이다. 이건 바꿔 얘기하면 원자 번호가 가장 작은 원소다. 이런 얘기도 되니까. 그래서 가는 A, 그 다음에 나는 C, 다는 B 해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6번 문제. 표는 3가지 할로젠 원소에 대한 자료이다. Br2I2 나와 있고요. 이건 뭐 거의 뭐 이제 보이겠는데, 요거는 이제 좀 보셔야 됩니다. 실온에서의 상태 기체, 염소일 수도 있고, 플로린일 수도 있죠. 요거 하나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브로민은 실온 상태가 액체고요. 아이오딘은 고체입니다. 그 다음 금속과 반응은 밑으로 내려갈수록 그 17쪽 같은 경우에는요. 위에 걸로 좀 얘기할까요? 17쪽은 위로 올라갈수록 반응성이 커요. 그래서
보시면은 원래 이제 순서가 플로린, 염소 이렇게 될 건데요. 여기서 이제 좀 주의하실 점. 염소는 물에 녹였을 때 약한 산성이 아니라 강한 산성이고요. 플로린만 약한 산성을 띈다. 그래서 가가 플로린이냐 혹은 염소냐라는 것을 결정짓는 것은 바로 요겁니다. 약한 산성이다. 그 다음에 요건 아까 말씀드렸고요. 금속과의 반응 라는 브로민보다는 좀 덜하겠죠.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반응성이 크다. 그래서 기억, 가는 수영장물을 소독하는 데 이용한다. 요거 하나 기억하셔야 되겠네요. 수영장물을 소독하는 데 쓰이는 할로젠은 염소입니다. 근데 가가 플로린이라고 했으니까 아니죠. 불산이라고 해서 좀 위험한 물질입니다. 어차피 또 할로젠들이 대부분 다 위험하고요. 니은, 나와 다는 액체이다. 나만 액체고요. 다는 고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은도 틀렸고. 디귿, 라는 Br2의 반응성보다 작다. 맞죠? 예,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디귿. 그 다음에 이제 72쪽입니다. 72쪽. 자, 72쪽에 몇 번이냐 하면은 2번. 네. 볼까요? 원자의 전자 배치니까 가운데 양성자는 지금 따로 개수를 표시를 안 했습니다. 그죠? 표시를 안 한 상태고. 여러분들이 잘 외우고 계시면은 X가 뭔지 아시겠죠? 네. X는 산소입니다. 산소. 그 다음 Y는 나트륨이 될 거고요. Z는 염소가 됩니다. 뭐 이렇게 하시면은 뭐 끝났죠. 네. 하나하나 볼까요? 몰라도 되는 거죠. X의 원자과 전자수는 16쪽이니까 6이다. 맞고요. 그 다음 니은, Y는 외부에서 힘을 가하면 모양이 변한다. 예, 알칼리 금속의 성질이죠. 예, 무르다. 예, 니은 맞고요. 디귿, Y와 Z는 전자가 채워진 전자 껍질 수가 같다. 예, 3주기, 같은 3주기니까 전자 껍질 수가 같다. 따라서 답은 5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문제도 전자 배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요거는 ABCD가 각각 뭔지만 좀 얘기를 좀 하고 갈게요. A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있네요. 16조. 그리고 2주기니까 산소 될 겁니다. B는 7개가 차있죠. 플로린을 의미하는 거고요. C는 최각전자가 1개짜리고 3주기니까 나트륨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D는 마그네슘이 되겠네요. 그래서 뭐 그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충분히 뭐 할 수 있는데, 요거는 각자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4번. 요것도 이제 간단히 이제 ABCD에 대한 설명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의의 원소 ABCD가 각각 요기 중에 해당한다. AC는 실온에서 고체 상태로 존재한다. 그러면 가다가 되겠죠? 왜냐하면요. 17쪽에 2주기면은 염소인데 염소는 기체고요. 그 다음에 3주기에 해당하는 게 죄송합니다. 나는 플로린이고요. 그 다음에 라는 염소인데 둘 다 기체예요. 따라서 AC는 실온에서 고체 상태로 존재한다는 건 가다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가다가 예를 들어서 가가 A면 다가 C고 가가 C면 다가 A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원자 번호는 A보다 C가 크다. 그럼 원자 번호가 클수록 아래에 놓이니까 끝났네요. 가가 A고 다가 C. 전자가 채워진 전자 껍질 수는 D가 B보다 크다. D와 B는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죠? 그럼 전자 껍질 수가 D가 크다는 건 아래에 놓이는 거니까 라가 D, 나가 B 이렇게 되겠네요. 뭐 그러면 이제 쉽게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3쪽으로 가겠습니다. 73쪽에서 6번 문제. 다음은 알칼리 금속의 성질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다. 3개의 비커에 각각 물을 3분의 1씩 넣고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한두 방울씩 떨어뜨린다. 이거는 이유가 뭐냐 하면 페놀프탈레인은요. 중성이나 산성에서는 무색입니다. 그런데 수용액이 염기성으로 변하게 되면 붉은색으로 변하면서 염기성 수용액의 여부를 알려주는 지시약입니다.
그 알칼리 금속이라는 게 왜 이름이 알칼리라는 게 붙었냐면 물과 반응하고 난 다음에 남아있는 수용액이 염기성이 되기 때문에 알칼리가 염기라는 뜻이거든요. 염기성이다 라고 해서 이제 알칼리 금속을 집어넣고 물과 반응한 다음에 수용액이 염기성이 되느냐라는 걸 보기 위한 거죠. 2번 알칼리 금속 A, B, C를 과정 1의 비커에 각각 넣은 후 변화를 관찰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알칼리 금속을 보니까 A는 느리게 발생, B는 빠르게 기체 발생, C는 격렬하게 기체 발생되어 있는데 여기서 또 하나 기억하실 점, 좀 외우시면 좋은 거. 알칼리 금속은 금속의 성질은 전부 금속성이니까 금속의 반응성은 주기율표상에서 왼쪽 아래로 갈수록 커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왼쪽으로 간다 그러면 알칼리 금속 모두 일종이니까 전부 일렬로 서 있는 상태에서 그 중에서 가장 반응성이 큰 거는 아래로 갈수록 그러면 위로 갈수록 반응이 좀 덜하니까 A가 제일 위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이 B, 그 다음이 C 이렇게 됩니다. 어쨌든 전부 다 기체 발생, 여기서 기체는 수소기체입니다. 수소기체가 발생하고 나서 OH-라고 하는 수산화 이온이 물속에 남으니까 붉은색 변했으면 가와 나도 전부 붉은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A, B, C는 각각 리튬, 나트륨, 칼륨 중 하나이다. 리튬이 가장 위에 있는 거죠. 이 세 개 중에는. 따라서 A가 리튬, B가 나트륨, C는 칼륨입니다. 그러면 보시면 기억. 알칼리 금속의 반응성은 A, B, C, A가 가장 크고 B가 그 다음이고 C 순이다. 아니죠. 기억 틀렸습니다. 반대로 돼야 됩니다. 니은. 가와 나 모두 붉은색으로 변한다. 당연하죠. 니은 맞고요. 디귿. 알칼리 금속 C가 들어있는 수용액의 불꽃색은 칼륨의 불꽃색은 불꽃 반응색은 보라색이다.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입니다. 리튬 빨간색, B 나트륨 노란색, C는 보라색이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8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표는 할로젠 원소의 몇 가지 성질과 이용되는 예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염소 빼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7조금 위로 갈수록 반응을 잘한다고 했으니까 지금 보시면 매우 격렬, 반응 잘함, 그냥 반응함. 따라서 가는 플로린, 다는 브로민이죠. 라는 아이오딘이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그 다음에 이용이 돼 있는데 플로린은 좀 하나만 좀 불산이라고 아마 여러분들 불소라고도 합니다. 불소함유. 그럼 불소함유 돼 있는 제품이 치약이죠. 그래서 충치 예방용 치약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불소가 포함되어 있다는 플로린을 이용한 거죠. 이런 상태에서 좀 보시면 기억, 반응성은 가, 다, 라 순서다. 가가 제일 크다. 맞죠? 기억 맞습니다. 니은, 충치 예방용 치약이 요 안에 들어가면 나에 들어가면 적절하다. 맞죠? 그 다음에 디귿, 실온에서 고체인 것은 라이다. 아이오딘 맞네요. 얘는 액체죠. 요런 거는 좀 요 표 자체를 완성을 해서 외우시면 좋은데 녹는 점하고 끓는 점은 숫자를 외우는 게 아니라 이게 밑으로 갈수록 녹는 점이나 끓는 점이 높아진다라는 거를 나중에 좀 기억해 놓으시면 화학을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많이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74쪽 보겠습니다. 아침에 녹화를 하다 보니까 제가 목이 좀 많이 메이네요. 죄송합니다. 9번 원소 ABCD에 대한 자료이다. 표시는 안 돼 있고요. ABCD는 주기율표에서 색칠한 부분 중 한 곳에 위치한다. A와 C는 원자과 전자수가 같다. 얘들 둘 얘기하겠네요. 그죠? 그러면 여기 둘 중에 얘가 A면 얘가 C고 반대로 얘가 A면 얘가 C다.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C와 D는 전자가 채워진 전자 껍질 수가 같다. 같은 주기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따라서 요게 C, 요게 A, 요게 D, 요게 B. 이해하시겠습니까? 다시 얘기합니다. 원자과 전자 수가 같다라는 것은 같은 족입니다. 그죠? 따라서 이 둘은 위에 게 A면 밑에 게 C고요. 아니면 위에 게 C면 밑에 게 A가 됩니다. 그런데 세 번째 주어진 문장에서
전자 껍질 수가 같다라고 하는 것은 같은 주기라는 건데 같은 주기에 놓인 게 얘들 둘입니다. 그게 C와 D 둘 중에 하나다 이거죠. 그러면 교집합이 두 번째 문장과 세 번째 문장의 교집합에 해당하는 게 요 놈이죠. 요게 C. 따라서 얘가 A. 그러면 얘는 C와 D 중에 하나니까 D. 그럼 남는 거 하나는 B가 되겠네요. 그러면 끝났죠. 네, 나머지는. 그러면 보겠습니다. C는 나트륨을 의미하고요. A는 수소. 이게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D는 염소. 그 다음에 B는 네온이 되겠네요. 그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10번 문제 풀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대놓고 이제 그냥 주고 뭐에 해당하느냐 이거죠. 예, 여기서 제가 이제 문제를 뽑은 이유는 물어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한테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A는 수소입니다. B는 산소고요. 그다음 C는 나트륨, D는 염소. 기억, 지각에 가장 많이 존재하는 원소는 지각에 가장 많이 존재하는 거는요. 산소입니다. B. 그 다음으로 규소. 그 다음에 뭐 알루미늄, 그 다음에 철 이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니은, C 플러스 이온과 D 마이너스의 가장 바깥 전자껍질에 존재하는 전자수는 같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온이 되고 났을 때 최외각 전자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전부 다 얘네들은 이온이 돼서 누구처럼 되려고 하냐면 18족처럼 되려고 해요. 그래서 최외각 전자가 한 개인데 C1 플러스라는 것은 전자를 하나 빼버리니까 남는 거는 요 형태로 되겠고요. D는 전자가 7개 있는데 최외각 전자가 거기에 하나 얻어서 마이너스가 됐으니까 얘처럼 될 겁니다. 그래서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같은 18쪽에 해당하는 형태가 되니까 같다. 니은 맞고요. 디귿. C는 B의 이원자 분자와 반응하여 이게 O2라는 뜻입니다. 그죠? 금속은 산소 기체와 반응하여 산화물을 형성한다. 맞네요. 따라서 답은 5번 되겠습니다. 화학 문제 풀이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곧 생물도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